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오늘 이 시간은 노박 의원 노태성 원장님을 모시고 코로나19와 건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이번 시간에는 최근 유행하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근 들어서 그 유행어도 코로나 블루라고 한다든지 코로나 레드라고 한다든지 코로나 블랙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블루는 정신적인 이상으로서 우울증이나 신경증, 무기력증이 있는 그런 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코로나 레드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 증세를 갖게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러한 신경증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코로나 블랙이라고 그래가지고 좌절감을 갖고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우울감이나 공황감, 불면증이나 무기력증을 들 수 있는데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도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매일같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또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절박감으로 자기의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 상호 간에서도 그 연대 책임을 지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그 상호 혐오하고 또 의심하고, 또 극단적으로는 인종차별과 또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보도되고 또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까지 발전해서 나라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또한 그 아시아 투데이가 4월 달에 그 발표한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국의 그 10명 중에 9명, 18세 이상 대상으로 1000명에서 조사를 했는데 90%에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생각들을 할 텐데, 건강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이것을 이제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에 의하면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신적, 또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1998년 1월 100일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영적인 개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이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인 개념이 추가가 됨으로써 우리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문제까지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이란 이건 무엇이냐 하면 질병이나 결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부닥치는 의학적인 문제, 코로나로 인한 의학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단 1차적으로는 폐나 그 대장, 또 위, 이런 쪽에 침범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서 그런 증세로 인한 것이 1차적인 문제이지만 신경계 이상을 또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또 그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원인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말초신경계와 또 중추신경계로 일단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구석구석, 피부, 장기 이런 쪽에는 그 신경이 분포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포하는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초신경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통합하고 분석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명령을 내리는 그 신경계통을 중추신경계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초신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조금 말이 어려워지는데요.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채성신경계는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신경을 채성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신경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그 신경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신경계는 우리 몸, 피부, 장기, 또 이 내부 장기, 근육, 이런 데 넓게 아주 분포하고 있는 신경인데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신경을 받아들이면 감각적인 신경이나 이런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게 이제 뇌로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의 그 이제 뇌에서는 여기에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끔 작용하게끔 만드는 신경을 채성신경계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율신경계는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신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교감신경계는 흥분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용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그것을 억제하는 그러한 신경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이 밸런스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하는 그런 신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또 자꾸 그런 그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경계에 작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물론 육체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신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어디를 통해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을 통해서 아주 작은 그 바이러스 입자가 퍼짐으로써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우리의 후각신경, 냄새를 맡는 신경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신경 속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조직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바이러스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위와 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한다든지 또 침이 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또 장내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의 장기에는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그 10번째 신경이 있습니다.
이 10번째 신경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부교감 신경에 있어서 70% 정도로 차지하는 아주 신경인데 여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함으로써 우리 몸의 그 전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에서 살펴본 채성 신경, 그 근육과 이 신경 이쪽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그 바이러스는 우리의 뇌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뇌는 원래적으로는 이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독소나 이 세균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러한 큰 튼튼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뇌를 침범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예후가 많이 달라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예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걸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초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떠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짐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첫 번째로는 코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를 좀 못 맡게 됩니다. 냄새가 그동안에 잘 맡아졌던 것들이 잘 안 나게 돼요. 그리고 이게 그 10번 미주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식욕이 감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장관 증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갑자기 잘 맡아지던 냄새가 잘 못 맡고 또 식욕이 떨어지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고 특별히 아픈 게 없다.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변에서 또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증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그 그림으로 이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성신경계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움직여서 어떤 감각을 받아들여서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채성신경계에도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의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러한 신경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신경계에도 이게 작용을 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이런 신경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증세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율신경계 그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아주 흥분을 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싸움을 한다든지, 뭐 격하게 분노를 했다든지 그러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눈이 일단은 커지겠죠. 눈을 작게 뜨고 싸우는 사람은 없고, 이게 분노한다든지 그러면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죠. 침이 잘 안 나오고, 심장은 어떻게 됩니까? 심장은 매우 빨리 뛰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격하게 쉬게 되면서 폐가 그 기관지가 또 이렇게 열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하게 돼요. 위의 기능이 약해서 위산 기능이나 이런 분비가 잘 안 되고, 간에서는 이 쓸개즙이 안 나와서 소화 기능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방광 기능에 영향을 또 주게 돼요. 방광이 그 소변을 잘 못 본다든지 이러한 현상을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교감 신경을 침범했다. 그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서 장내 그 미주신경이 70% 정도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쪽을 침범하게 되면 눈이 잘 안 떠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려고 그러면 눈이 자꾸 감겨요. 이렇게. 그리고 침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심장은 느려지고요. 기운이 없어져요. 호흡이 가빠지고 빨라질 수가 또 있죠. 그리고 위산 분비는 많이 또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담즙은 거기에 비례해서 또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그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움직이는 신경들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신경도 침범을 한 뿐더러 내가 전혀 관계되지 않는 그런 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대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신경계의 중추는 간뇌와 중뇌와 연수, 요런 쪽에 이제 거기에 그 중추가 있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명령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율신경계라는 게 뭐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그 작용하는 신경들입니다. 내가 심장을 뛰라고 해서 뛰게 할 수가 없고, 내가 호흡을 하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소화 기능에 명령을 내려서 소화를 시켜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것에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영향을 주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다시 이거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우선 눈동자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또 침이 잘 흐르게 하느냐 못 흐르게 하느냐, 심장이 뛸 수 있느냐 못 뛰게 하느냐, 또 호흡이 어떠냐, 소화 기능이 어떠냐, 방광 비뇨기 계통의 기능이 어떠냐, 이런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부조화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손바닥이 어떻습니까? 어느 쪽은 빨갛고 어느 쪽은 하얗게 돼 있죠. 혈액의 순환이 어느 부분은 잘 되고 어느 부분은 잘 안 돼요. 이것을 레이너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 몸의 곳곳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그 균형이 깨지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우리 몸의 균형이 안 맞으면서 이것이 더 심해지면 신체화 증상을 일으키고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개의 그러한 체성 신경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받아들인 정보를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또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기관인데, 여기에 침범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게 되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스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또 어떤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 그게 질병이든 어떤 스트레스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 그 경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아드레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피로해지고 또 어떤 그 몸이 이상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지나면 우리 몸이 회복을 하고자 과도하게 그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돼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과도하게 한 스트레스가 이제 지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 소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이 질병이 발생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상태를 알게 되면, 내 몸이 어떤 상태구나 하면 알게 되면 빨리 이거를 알아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은 살펴보면 너무나 많아요. 이걸 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 중에 뭐 한두 가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간단하게 보면 일어설 때 어지러움증을 느낀다든지, 또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이것도 다 자율신경에 부조합니다. 귀를 찌고 보면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데도 어지러움증이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또 이런 귀가 먹먹하다든지, 이런 것도 자율신경의 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 손이 갑자기 붓는다든지, 항상 이렇게 얼음장같이 손발이 차다든지, 이런 수족냉증도 사실은 자율신경병입니다.
운동과 관련해서 심박수의 변화가 적절하지 않아요. 너무 빨리 뛴다든지 또 빨리 뛰어야 되는데 잘 못 뛴다든지 하는 이런 증세들. 또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데 50세나 60세 이상이 되면은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치료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기까지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땀이 그렇게 많이 나는 원인을 참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짧고 이유 없이 한숨 쉬는 여성들이 또 많아요. 남자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밥맛도 없고 소화가 없고 복부 팽만감이 있고 변비 서서히 교대로 되고 이러한 증상도 자율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소변을 참지 못한다든지 소변을 봐도 시원치가 않다든지 이러한 문제도 전부 다 이 자율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갱년기의 그 폐경 증세하고 겹쳐가지고 질건조증이라든지 또 어떤 성적인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눈의 증상으로는 눈에 상당히 피로감이나 건조감 또 이러한 그 증세들도 나타나고 가장 흔하게 많은 것으로는 편두통이라든지 목이 뻣뻣하다든지 하는 이런 근골격계의 그 통증이 그 설명이 안 되는 거.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계속 아프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이제 신경에 미치는 것과 또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건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건강이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그 개념이 바뀌어서 영적인 건강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는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노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코로나19와 건강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생기 있고 활력 있는 한 주 보내세요.